안녕하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연애 고민을 보내달라고 설문지를 올렸었는데 진짜 너무 많은 사연들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공지를 올린 지 하루 만에 거의 1000개가 넘는 사연이 들어와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연애라는 게 때로는 즐겁기도 하지만 또 모두에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주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연애 상담소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오늘 조금 더 진짜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딥톡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중간중간 약간 말아맛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의 연애 상담소는 따끈따끈한 신상 맥주 크러쉬와 함께 할 건데요. 병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뭔가 여기 위쪽에 크리스탈 커팅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보면 약간 빙산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창량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저의 연애 상담도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 잠깐! 저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라이트 켜서 이렇게 짠! 어때요? 분위기가 좀 있어 보이나요? 이게 체린라벨 고민상담소 ON 표시라고 칩시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사연. 싸울 땐 세상에서 제일 사이가 안 좋다가도 화해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런 연애 계속해도 되나요? 이건 제가 정말 아주 할 말이 많은 주제거든요. 일단 한잔하고 시작합시다. 아무래도 이거 첫 질문부터 알코올의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짠! 역시 시원하네요. 자,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서. 저도 사실 과거에는 진짜 많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또 화해하는 그런 연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도 그 굴레 안에 빠져 있으니까 내 상황이 좀 객관적으로 안 보이고, 그래 원래 연애할 때는 이렇게 싸우면서 맞춰가는 거지 하면서 정말 자기 합리화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남은 다 보여도 나는 잘 안 보이는 게. 근데 이건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되게 인상 깊은 이야기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유통기한이 다 되면은 친구든 연인 사이든 결국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막 많이 싸우는 연인들은 그 유통기한이 빨리 닳는다고 해요. 대신 한편으로는 만날 동안에는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같은 사랑을 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와는 그 유통기한이 진짜 정말 느리게 닳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닳을 수도 있겠죠. 사실 결국 지금 질문자님은 싸우는 데서 오는 힘듦보다 사랑하는 데서 오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연애를 계속 지속하고 계신 거겠죠. 근데 이렇게 너무 잦은 다툼은 사실 아까 말한 그 유통기한을 좀 빨리 끌어다 쓰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자주 싸우다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행복감보다 결국은 싸우면서 오는 그 아픔 과 힘듦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제 결국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연애를 계속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나는 이렇게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해진 유통기한을 어느 정도 끌어다 빨리 쓰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나는 우리 사이가 생각보다 금방 끝나더라도 만날 때 재밌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만남을 지속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짜로 오래오래 갈 수 있는 동반자 같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다투는 연애를 하다 보면 나는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싸우는 커플이기 때문에 그 유통기한이 계속해서 너무너무 빨리 닳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연애 중이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과거에 했던 연애들에 비해 진짜 한 10분의 1? 아니, 한 50분의 1? 또 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연애를 할 때는 원래 연애하면 다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싸우는 거지 뭐. 안 싸우는 사람들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는데 막상 이렇게 많이 안 싸우고 편안한 연애를 하니까 진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 판단은 우리 질문자님이 하셔야겠지만 그냥 진짜로 언니의 마음이라면 많이 싸우는 연애는 이제 한번 해봤으면 됐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긴 해요. 덜 싸우는 연애도 정말 충분히 재밌고 충분히 행복한데 아까 말한 그 유통기한까지 천천히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편할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이게 진짜 싸우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질문자님을 위해 한 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시원창량한 크러쉬 한잔하면서 시원하게 고민도 털어내봅시다. 짠! 다음 두 번째 사연. 일이 우선인 남자친구 제가 이해를 하며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일단 질문자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자체가 이미 남자친구가 일이 우선인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남자친구에게 일이 우선인 그 점이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으로 다가오는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달리 말해서 둘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경제 공동체가 되면 이해가 되겠죠. 아니면 뭐 연애 단계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1위 1순위인 남자친구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나한테 다 써요. 이게 올바른 연애 형태라는 건 아니고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남자친구가 1위 우선인 그 점이 나에게 확실한 행복감으로 다가와야지만 내가 정말 온전히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 또한 일 아니면 인생에서 다른 게 우선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한 1순위는 아닌 점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합의를 본 상황이어야지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거겠죠.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연애는 저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1위 1순위인 상황이 아니라 다른 게 1순위인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랑 남자친구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취준생인데 어쩔 땐 경쟁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보다 잘난 남자친구가 부럽고 질투가 나요. 이런 열등감 투성이인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보다 잘난 애인이 부럽고 질투가 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진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진짜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결혼을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100%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 상황이라면 내 배우자가 더 잘나고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고 뭐 월급이 엄청 오르고 전반적으로 더 잘난 사람이 된다면 나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치만 연애 상황에서는 내 애인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은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애인이 너무 잘났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잘나지거나 한다면 이건 정말 나에게 엄청나게 불안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내 애인이 나보다 잘나지면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요. 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말해서 사실 실제로도 내 애인이 나보다 월등히 잘나지면 정말 안타깝지만 나를 떠나게 될 확률도 실제로 꽤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쩌면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지금 좀 사람을 낮춰서 만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그냥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거나 막거나 조종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내 애인이 갑자기 잘나지면 나도 똑같이 레벨업해서 잘난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항상 그게 가능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 애인이 나보다 잘난 점이 있으면 그걸 배우려고 해보세요. 분명 나보다 잘난 점이 있다는 건 그 사람한테 배울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렵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쿨하게 먹어야 돼요. 물론 이 사람이 언젠간 나를 떠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쓰린 일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번 연애로 인해서 배운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나쁜 경험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평생 절대 날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나면 안 돼. 이런 자기 체면은 오히려 나중에 내 상처를 진짜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저는 아직 결혼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연애를 하는 단계라면 일단 내 행복이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면 내가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게 더 중요하고 좀 편안하고 싶다면 도무지 내 불안한 마음이 컨트롤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너무 잘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최대한 나랑 사회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런저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럴 때일수록 내 애인,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 자신한테 좀 더 집중을 하고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인이 없는 내 삶의 영역도 잘 확보해두는 것, 그것도 전반적으로 조금 더 불안하지 않은 연애를 하기 위한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진짜 연애라는 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기분 전환할 겸 예쁘게 입고 남자친구 말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좀 힙한 술집에 놀러도 가서 이렇게 크러쉬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예쁜 맥주 마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세요. 제가 한 잔 더 따라드리겠습니다. 짠! 네 번째 사연. 정말 사랑하는 건지 정 때문에 만나는 건지 헷갈려요. 일단 정인지 사랑인지 헷갈린다 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자체가 어쨌거나 지금 내 현재 연애 상황이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일 거예요. 근데 마음속 깊이 이렇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는 걸 부정하면서 이걸 정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연인 사이라는 게 사랑으로 만나다가도 어느 순간 이게 정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정 들어서 이렇게 보다가도 갑자기 그게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사랑이랑 정이란 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눠야 할 필요도 없는 단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굳이 나눠서 헷갈린다고 하시는 건 분명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선 이 연애가 지금 불만족스럽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솔직해지고 내가 이별을 결심을 하든 불만인 점이 정확히 뭔지 파악을 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이라는 단어 밑에 되게 어마무시무시한 감정들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커요. 때로는 나도 내 자신을 속이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에 솔직해지는 게 우리 더 앞으로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5번째 사연. 남자친구랑 맨날 똑같은 문제로 싸워요. 전화할 때 제가 무슨 얘기하면 항상 딴 생각이나 딴짓 아니면 멍 때리다가 제 말에 대답을 못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남자친구가 고친다고 한 지 1년 반이나 됐는데 안 고치고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먼저 말도 안 하고 소통 자체가 안 되고 저한테 할 말이 별로 없대요. 이거 저 좀 단호하게 말해도 될까요? 저는 이건 그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은 솔직히 딱 들었을 때 남자친구가 개선할 의지도 없고 개선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본인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어쨌거나 우리 질문자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고 여러 번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못 바꾸는 거잖아요. 안 바꾸는 건지 못 바꾸는 건지 아무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도 계속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서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100번 양보해서 원래 남자친구가 좀 성향 자체가 말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연애를 할 때 뭔가 감정적인 교류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건 우리 질문자님은 연애를 할 때 상대방과 계속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갈망하고 있어요. 나와 말이 잘 통하고 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각자 연애를 할 때 뭘 중요시 생각하느냐에 있어서 지금 엄청난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건 둘이 성향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질문자님이 아마 1년 반 동안 그래 나도 뭐 대화 안 하는 남자친구를 이해해봐야지 라고 생각해봤을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남자친구분도 나도 대화 많이 해야지 하고 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일단 아직 시도를 안 해본 거면 모르겠는데 1년 반이나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를 막 성향 차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게 나를 섭섭해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너무 영양가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일이 바빠서 아니면 뭐 대단히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있어서 뭐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대화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멍 때리는 게 더 재미있다고 느끼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할까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건 우리 질문자님이 꼭 나와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게 연애지 하는 마음이 하루라도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진짜 우리 행복하자고 연애를 하는 건데 우리 괴롭지 맙시다 제발. 자, 크러쉬라는 네이밍은 사실 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영어로도 I have a crush on you 하면 나 너 좋아해, 나 반했어 약간 이런 의미로 잘 쓰인단 말이죠. 갑자기 분위기 영어 강의가 됐지만 아무튼 제가 들고 있는 이 크러쉬라는 네이밍처럼 사연자님께 완전히 더 반해버릴 멋진 남자가 꼭 나타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짠! 다음 사연. 저는 한 번 연애가 끝난 후 너무 무서운데 언니는 어떻게 또 새로운 사랑을 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건가요? 제가 사연 하나를 뽑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비슷한 내용의 사연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정을 했는데 저는 일단은 결국에는 내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봐야지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지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과거의 연애의 경험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또 새로운 누군가 만나고 헤어지고 이 과정이 그냥 너무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근데 정말 이건 다행인 게 일단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받을 상처의 깊이가 더 얕아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연애를 한번 할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내가 처음으로 남자를 만나서 헤어지고 나서 정말 그 경험을 통해 뭔가라도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런 성향의 사람을 만나면 정말 미친 듯이 괴롭구나. 하다못해 이 정도는 깨닫겠죠? 그러면 높은 확률로 내가 다음 연애 때는 그런 성향의 사람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기서부터 내 다음 연애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확률이 상승하는 거죠.
근데 뭐 내가 약간 좀 안 좋은 굴레에 빠지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내가 이런 성향의 사람이 싫은 걸 알면서도 결국은 또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적어도 지금은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연애를. 아, 나는 이런 성향의 인간이랑은 안 맞는데 지금 연애를 시작하려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네. 휴, 어쩔 수 없지 하고 적어도 나의 마음이 이제 대비가 들어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상처를 크게 받을 확률이 조금 줄어들겠죠.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내가 첫 번째로 만난 남자가 있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첫 연애 때가 아니라 뭐 한 4번째 연애 때 만났더라면 의외로 너무 좋고 잘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어쩌면 저는 그게 연애의 가장 큰 순기능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과정을 너무 무섭다고만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국에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드라마라고 치면은 우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피엔딩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헤어지고 아프고 그 과정이 결국은 나의 그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연애가 잘 되면 좋지만 또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하고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다행이네 하고 또 다음에 만날 사람은 얼마나 재미있고 더 좋은 사람일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연애하면서 삽시다. 이 연애에 있어서는 특히나 어려운 이야기지만 진짜 가끔은 그냥 좀 쿨하게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쿨한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트렌디한 크러쉬 한 잔 짠하고 갑시다. 시원하다.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니까 조금 더 친해지고 있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지? 크러쉬는 트렌디한 술집에서 만날 수 있는 개성 있는 20대를 위한 트렌디한 맥주라고 하는데요. 마치 기존의 맥주들이 약간 조연이었다면 이 친구는 막 이렇게 주연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이렇게 모양도 느낌도 개성 있게 출시된 거라고 하는데요. 조연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연이 되자. 이 슬로건이 되게 좋지 않나요? 저는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만약에 우리 인생이 드라마라면 당연히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주연이 돼야죠. 다른 건 몰라도 연애에 있어서는 더더욱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애가 좋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정말 주인공처럼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멋지고 재미있는 수단이기도 하니까 진짜 막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정말 재밌게 즐기면서 한번 주연이 돼보자고요. 마치 크러쉬처럼! 다음 사연. 저한테 친구로 지내자고 했었던 남자애가 자꾸 저한테 귀엽다, 예쁘다,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너무 헷갈려요. 일단 100% 상황이 이해가 되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2가지로 상황을 가정할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이 사람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라고 살짝 거절했던 애가 갑자기 나한테 예쁘다, 보고 싶다 이렇게 플러팅을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1번 진짜 그냥 어장이거나 아니면 2번 그 당시에는 사귈 마음이 없었는데 막상 거절하고 나니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그 뒤로부터 이렇게 대화를 계속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나를 좋아하게 됐다거나 이런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 내가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나랑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말을 한 거죠. 이 경우에는 사실 그 남자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남자가 만약에 여자가 많은 사람이다 하면은 솔직히 좀 어장일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근데 이 남자가 딱 봤을 때 막 여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이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한 게 진짜 속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되게 다양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좀 거절당하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던가 그래서 뭔가 나도 좋아해 하기보단 좀 돌려 말한 거고 아니면 이 질문해주신 분과 되게 좀 잘 되고 싶은데 연인으로서 뭔가 부담스럽게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좀 돌려서 표현을 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이 남자가 당신을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건 이 남자가 당신을 꼬시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정말 짜증나고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막 채린 언니한테 가가지고 막 익명으로 얘기해야 될 정도로 이 나한테 큰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결판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저돌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나한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 지금 볼까? 하고 받아쳐 보세요.
나한테 예쁘다고 하면 나도 너 잘생겼다고 생각해 라고 받아쳐보세요. 근데 이거를 좀 잘 캐치하려면 사실 카톡보다는 만나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카톡은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 내가 이걸 보고 약간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할 이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찐 반응을 볼 수가 없어. 근데 만나서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한다 하면은 이 사람이 뭐 당황한다거나 어떤 뭐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볼 수 있잖아요. 저돌적으로 이렇게 딱 한두 번만 나가봐도 이 사람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자기 마음속에 정해둔 이런 커트라인이 보일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진짜 한두 번만 이렇게 해보면 내가 정말 보험으로 들어놓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데 약간 표현을 잘 못해서 헤매고 있는 건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질문까지 하게 된 이상 이거는 결판을 직접 지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사연. 여자친구가 별거 아닌 일에도 삐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자자자. 질문에 지금 답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했죠. 근데 여자친구는 이걸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2000%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둘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엄청 싸우고 헤어진다. 아니면 2번, 우리 질문자분이 이 별거 아닌 일이 무엇인지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후자의 전략으로 간다고 치면 여자친구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삐진 일이 뭔지, 뭐 때문에 화가 계속 나는 건지 이런 걸 계속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해요. 왜냐면 일단 나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왜 별일인지. 근데 이때 만약에 여자친구가 약간 회피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도 대답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내가 내 입으로 기분 나쁜 걸 표현하기보다는 차라리 싸우고 헤어지는 게 낫다. 이럴 정도로 얘기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질문자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질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맞출 수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맞춰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물론 이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싸우게 될 수는 있거든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행히도 앞으로 서로 맞춰 나갈 수 있는 꼭지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 삐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 결국엔 내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자친구가 삐졌을 때 하는 행동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친구가 삐질 때마다 나는 진짜 하루 종일 공부도 못하고 뭐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럴 정도면은 사실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거는 본인에게도 손해죠. 아, 진짜 어렵다. 어려워 연애. 마지막 사연. 의뢰 연애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일단 연애에 있어서는 분명히 갑과 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연애에 있어서 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관계든 갑, 을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을이어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가 현재 연애에서 뭔가 확실히 불만스러운 게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희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을이라고 해서 연애가 꼭 불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갑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연애할 때 갑이 되고 싶어. 근데 을의 연애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정말 괴로워 미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애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을의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막 꼭 불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을의 연애라고 생각하면 되게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이해심이 많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고 또 나는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해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을의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 퍼붓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정말 미련 없이 떠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헤어질 때는 을이 갑이 되는 경우도 진짜 저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아, 근데 이게 을의 연애라는 게 이게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날 나쁘게 대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니까 그렇게는 혼동하지 말아주시고, 을의 연애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만약에 갑의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을의 연애를 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갑이 되는 연애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건.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사연들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연애 상담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물론 제가 대문자 T형이어가지고 혹시 우리 F 친구들에게 좀 상처를 주지 않았나, 너무 단호했나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사이다 느낌의 시원한 연애 상담이었으면 좋겠고, 뭐 진짜 사연이 1000개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요청이 많으면 앞으로도 2편, 3편, 4편 이렇게 찍을 수 있으니까 댓글로 이 컨텐츠 어땠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 오늘 너무 재밌었고 트렌디한 술집에서 마실 수 있는 크러쉬와 함께해서
조금 더 시원하고 진솔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